태종은 자신이 적장자 원칙에 따라 왕이 된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신 다음의 왕은 적장자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었죠. 양령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첫째는 나이가 5살이고 둘째는 3살이다. 어리긴 하지만 이들 중 후사를 삼으려 한다. 태손을 왕세손으로 부를지 왕태손으로 부를지 옛 제도를 찾아보고 의논해서 보고하라. 이에 대한 신료들의 반응이 갈렸는데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유정현이 말했습니다. 이래는 법도와 도리가 있으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비를 배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사례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없다면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진 사람을 고르소서. 대신들의 의견을 들은 태종은 원경왕후와 이 일에 대해 나눴는데요. 형을 패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본이 됩니다. 그 말도 맞소. 태종도 동의하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태종이 도달한 깨우침은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양령의 자식, 손자가 아닌 형제들 사이에서 어진 자를 뽑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태종은 즉시 조말생을 불렀는데요.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에 어진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의 아들로 대신하고자 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니 어진 사람을 골라서 내게 아뢰도록 하라.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고르겠으니 너희가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한 건데요. 대신들이 이에 받아친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들을 알고 신하를 군부만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임금이 태종만큼 적합한 인물을 아는 이가 있을 수 없다며 직접 고르라는 답변이었죠. 태종도 납득이 되었는지 세자책봉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양령의 동생들 중 현재 남은 왕자로 효령대군과 충령대군이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심히 곧아서 정치하는 일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니 효령을 떠올리면 웃는 모습만 떠오른다. 실록에 기록된 대로 보면 효령대군도 참 성품이 좋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충령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다. 학문을 좋아하고 춥던 덥던 밤새 글을 읽으니 병이 날까봐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절이 몸에 배어있으니 지난번 중국 사신들도 잘 접대했다. 폐세자 양령이 민망할 정도로 태종의 나머지 자식들의 장점이 나열되는데요. 태종이 꼬집은 두 아들들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효령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음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모금도 못 마시면 어찌 사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충령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마실 줄은 안다. 태종이 당시 음주 가능 여부를 임금의 외교적 역량 중 하나로 본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와 신흥 세력들과의 긴장 관계로 조선의 전쟁 기피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태종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로보아 충령대군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령을 세자로 정하겠다. 신들이 고르자던 어진 사람도 바로 충령대군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자책봉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태종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태종은 흐느끼며 통곡했습니다. 아마도 양령 때문이었겠죠. 문제가 많은 세자였지만 큰 아들로 자신의 왕위 기간 동안 어르고 달래며 넘어온 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은 여기서 감정을 추스르고 할 일을 합니다. 큰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된다. 너희는 이 뜻을 빨리 전하여 일을 진행하라. 이 소식을 들은 문무백관이 모두 예골해서 할애했습니다. 태종은 장천군과 이종무를 경도에 보내 종묘에 이 사실을 구하게 했죠. 동시에 폐세자 이제의 거취 문제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하, 폐세자 이제와 그 가족을 춘천으로 내치소서. 충령이 세자가 되면서 폐위된 양령을 곁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중궁이 성령대군이 죽으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령까지 멀리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 소식이라도 자주 듣도록 가까운 고을에 두길 바란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폐위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겠다는 생각과 함께 공과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태종의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결국 폐세자 이제는 쫓겨나 광주에 안치하게 됩니다. 내가 부득이 쟤를 외방으로 내치고 충령대군을 세워 왕세자로 삼는다. 아하, 옛사람이 말하길 화와 복은 스스로 구한 것이라 했는데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의 사심이 있었겠는가. 모든 신료들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실록의 기록대로라면 임금으로서 공과 사의 경계에서 태종 이방원이 보여준 결정들은 정말 귀감이 됩니다. 양령의 폐위도 어찌 보면 집권 끝자락에 내린 결정으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가 조선 건국 이후 기태를 마련한 군주였다는 평가가 갈수록 납득이 됩니다. 이런 태종의 결정이 옳았을까요? 제사를 도려내듯 흐느꼈던 태종의 셋째 아들은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